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파일 찾고 저장하고 이런 것처럼 브라우저도 그렇게 즐겨찾기를 만들어서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게 그걸 사용할지 모르면 인터넷 세상을 내 놀이터로 뒷마당으로 앞마당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 우리 네이버가 만든 웨일이라는 고래라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지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고 더 나가서 AI 분석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워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 콘텐츠는 마케팅의 3대 요소라 합니다. 우리가 글 중에서 광고용으로 만들면 카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맛을 알아. 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제어합니다. 영희야 한마디보다 광고 카피문이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이 다 써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콘텐츠입니다. 그걸 어디엔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입소문으로, 구전으로 알릴 수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미디어를 우리가 노력으로 손가락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알려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미디어 회사에 돈을 주고 광고비를 주고 광고해달라 그래도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노동력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본력으로 미디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경제력에 따라서 효과적입니다. 내가 자본력이 없으면 노동력으로 하는 거고, 내가 노동력이 없으면 자본력으로 하는 거고, 두 개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으면 적절히 조화하는 거고. 그러면 자본력은 얼마큼 필요하냐? 하루에 1달러면 미디어를 시킬 수 있다. 마크 주커버그한테 일시킬 수 있다. 세계적인 천재라는 마크 주커버그가 만들어 놓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하루 1달러면 일을 시킬 수 있다. 뭘 시킬 거냐?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알린다. 근데 그 상품과 서비스가 품질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뭐 형편없으면 바로 망하겠지. 한두 사람이 사보고 소셜미디어에다가 야 주문하고 사봤는데 이거 허접하네 라고 올리면 우리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광고를 소셜미디어에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경쟁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정말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고 돈을 주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거를 왜 못 들었냐 지금까지. 내 주변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동창이다 뭐다 이런 모임에 가서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와이에 가 있지, 관광지에 가 있지. 왜 그런 모임에 나와서 나 이렇게 돈을 벌었어라고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못 드십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학원이 있는 줄 몰라. 그런데 가서 내 주위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그런 걸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친구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알아도 안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대. 왜? 근데 주변에 하는 사람 없고
내 옆 가게에서 안 하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뭐냐? 용감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용감이 뭐 미인을 얻는다고 말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용감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미 앞서가신 분들이고요. 여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앞서가시는 분이고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앞서가시는 분.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거는 왼쪽 화면에 있는 게 제가 그 가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앱들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앱이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앱들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 동그란 거 하나씩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쓰는 카톡.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몇 명인가 하면 한 23억 정도예요. 카톡은 5천만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당연히 카톡보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겠죠. 그런데 페이스북 메신저나 페이스북은 그냥 아냐, 소위 말해서 태어나면 저절로 아는 거냐, 엄마 찾아서 젖 빨듯이 아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친구들이 선생님입니다. 그런 거 있어, 나 가르쳐줘, 이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소리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배워야 거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페이스북 발견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안 그렇나요? 나는 고위공직자도 생기고 요즘은 때가 돼가지고 훨씬 더 다녀요. 소셜미디어에. 저도 썩을 정도 같이 접근해요. 페이스북에 친구하자고. 근데 이제 걔가 말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이 써한 글을 보듯이 어색한 데가 있어. 그 챌린지. 소셜미디어 세계, SNS 세계에서 사교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절대로 허접하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사람.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저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어, 인공지능으로. 그런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양쪽에 쓸 수 있는 그 이미지 사이즈가 1대1이에요. 1대1로 만들어줘요. 1대1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두 마리 잡습니다. 제일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있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요새 장사하는데 인스타그램 안 하면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던 트위터. 모두 다 쓰고 있는 트위터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해가지고 X라고 바뀌고 4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마지막에 트럼프가 막 폭탄 발언을 막 하면서 그 트럼프 계정을 그 트위터에서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 돈이 많으니까 야, 트위터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그거 쓸 겁니다. 대중들은 안 쓰는지 몰라도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앱 속에 들어가서 난리가
엄청 똘똘 뭉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알아요. 알아요. 제가 금요일 날 어디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저기 최신 슬라이드 기능으로 넘어가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기요? 예, 일단 요 화면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네. 그래서 이 상단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마크 주커버가 요때다 하고 만들었어요. 똑같은 트위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글로 하는 소셜미디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스레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누가 이 속에 가면 그냥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만 사용하는 80자 이내의 문자만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만든 이 소셜미디어가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돼서 4년 후에 하면 그 앱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러면 지금 옛날 트위터 지금 그 바로 밑에 있는 X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얼론 머스크가 X 시리즈 나가니까 스페이스 X 뭐 X라고 시커멓게 바꿔놔가지고 페이스북이 누굽니까? 또 따라쟁이 잘하는 회사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트 표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놓은 게 스레드. 이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스레드는 새로 떠오르는 서비스고 X는 얼론 머스크 괴짜가 가져가서 괴짜로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한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스레드의 계정을 만들어서 쓰십시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바로 만들어요. 두 번째 줄에 제일 L쪽에는 우리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입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도 개인 간에는 이 톡을 쓰지만 이 톡도 오픈톡이 생겼고 그냥 폐쇄 공간 톡이 생기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CH라고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이거는 브랜드 계정. 회사가 운영하는 또는 어떤 상표가 운영하는 카카오입니다. 요거는 고객하고 1대1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해 재밌는데 익명으로 하니까 재미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책임이 될 수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있는 직원이 사적인 얘기를 고객하고 하지 못하듯이 공식적인 얘기만 하듯이 이 카카오 채널에서는 브랜드 입장, 공식적인 입장만 해야 되겠죠.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말투를 쓰거나 말씨를 써야 되겠죠. 비즈니스를 위한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건 유튜브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고 세상의 모든 건 유튜브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미디어에서 유튜브도 다리 쳤다. 보름달이다.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숏폼에 숏폼을 이제 유튜브가 채용한 쇼츠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쇼츠는 의도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게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뭘 알릴 사람들은 유튜브에 숏폼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숏폼은 쇼츠라 그러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숏폼은 뭐라 그래요? 누구야? 이거 주방 사장님이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바로 예 유튜브하고 비슷한데 티튜브라고. 티튜브는 제가 유튜브에 도전하는 회사 중에 하나겠죠. 예. 티튜브라고. 예. 이런 게 나왔고. 예, 뭔가 차별하지. 그런데 비즈니스 유튜브는 우리가 비데오라고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 갈 수 있는 유튜브. 그래서 회원만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걸거나 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이런 게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월 구독자, 월 10,000원씩 돈을 내는 사람만 이런 수준의 영상을 보게 하고, 월 50,000원 내는 사람은 이런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쇼핑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 회원은 1% 할인 사게 하고, 예를 들어서 VIP면 VIP 상품만 가격도 달리해서 사게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차별화를 해줘야지 사람은 만족합니다. 예, 코스트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비즈니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심리학에서 시작해서 법학으로 끝난다. 한문으로 말하면 모든 영업은 심리학에 시작해서 계약서, 법학으로 끝난다. 계약서는 미국에서는 제안서나 계약서는 변호사로 씁니다. 자, 많이 했고요. 스카이프는 이게 그 비즈니스 메신저입니다. 이거 제가 25년 전 이전에 썼어요. 3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줌, 모두 다 하는데 이 회사가 마케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갔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스카이프를 씁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트위터의 세링이라고 X라고, 세 번째 줄에 그 E라고 있는 게 링크드인입니다. 이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SNS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쪽을 허접하게 생각하는데, 제 외국 친구들 보면 다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뭐 생기를 했다, 뭐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계속 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건 링크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링크드인이라는 데는 뭔가 하면 그 여기도 회원제인데 무료로 쓰는 사람한테 해주는 서비스가 다르고요. 연간 $500를 주면 이런 서비스도 해줍니다. 내가 인공지능에서 그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좀 알고 싶어. 그런 사람들만 리스트를 좀 보내줘. 이런 것이죠. 비슷하게 그런 서비스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 명함 관리하는 회사 있잖아요. 명함 관리하는 회사. 리멤버가 링크드인처럼 서비스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틱톡, 이 중국 거라고 미국에서 벌떼받고 인도에서 차단당하고 한 틱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USA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내에 저장을 하고 미국 서버를 쓴다. 틱톡 USA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도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오라클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챗, 그 세계에서 최초로 그 메신저에서 물건을 사고 팔는, 이게 중국 말로는 모르는 위챗. 라인은 일본의 카카오톡입니다. 대라인 쇼핑몰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가 자본을 투입해서 만든 일본 회사예요. 네이버가 이 라인 이거를 한국의 서비스를 왜 안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긴 합니다. 라인 회원가입 하는데 라인의 돈보다 딴 데 써야지 더 수익성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톡에 롯데가 가는 그렇겠죠. 이미 카톡이 1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2등으로 왜 포진하냐. 잘 다른 걸 1등 서비스를 만들지. 더군다나 이번에 인공지능 때문에 바뀔 텐데. 그리고 블로그. 이 블로그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그 블로그는 원래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인터내셔널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구글 블로그를 해야 돼요. 그 TI 스토리가 다음에 생 건데요. TI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잘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네이버에 가서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뭐가 좋다 그러면 맞나 하고 네이버 가서 검색하고, 뭐 사기 전에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사나 하는 것도 네이버 가서 검색하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고 액션을 하기 위해서 액션 결심을 하는 마지막 행위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가 수많은 글이 있는데 블로그 글만 상단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공화국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블로그 에이지만 상단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네이버를 쓰고 너도 나도 블로그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 네이버 카페로 옮겼잖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 글도 잘 노출되니까. 다음에 가서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니까. 다음이 다시 카카오 때문에 회생을 했죠. 그 다음에 포스퀘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다니면서 장소만 찍고 다닙니다. 우리가 사람은 뭐예요? 물리적인 존재잖아요. 이 제기하실 분이 많이 있겠지만 참으시고요. 뭐냐 하면 밥을 먹거나 뭘 사람을 얼굴을 보거나 대면을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린 육체라는 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는지 행선지나 내가 있는 곳을 장소를 인터넷 공간에다가 알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네이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플레이스 등록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소만 찍고 다니는 미디어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포스케예요. 그런데 그 바로 이외에 있는 위챗이라는 게 중국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의 웨이신이라는 건데 이게 중국의 카카오톡이거든요. 중국의 카카오톡은 우리 카카오의 장소는 다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소를 그냥 써요. 지금은 카카오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에 바로 장소를 등록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 중입니다. 11시 반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 점이 있어서 닫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카카오의 장소 앱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웨이신은 중국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전 세계에 쓸 수가 없으니까 포스케 장소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 사람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웨이신을 쓰니까 웨이신에서 막 정보를 교류하는데 장소를 알리고 싶다. 그럼 포스케에 중국어로 장소를 등록해야지 웨이신의 장소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거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해야죠. 다음 장소를 하거나 요즘 새로 나온 카카오의 장소 앱에 등록해야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장소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장소 페이지를 만들면 같은 회사인 인스타그램도 그 장소 갖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장소는 페이스북의 장소를 만들어야지 쓰는 겁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점프. 그래서 페이스북에 장소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스레드도 그렇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데 왓츠앱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메타라고 이름을 봤는데 페이스북거든요. 그래서 왓츠앱도 그런데 왓츠앱도 당연히 개인이 쓰는 게 있고 브랜드 회사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WA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까 카톡처럼 있죠. 그럼 카톡이 사용자가 많을까요? 왓츠앱이 사용자가 많을까요? 예, 왓츠앱은 유럽 아프리카의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왓츠앱을 해요. 사용자가 얼마일까요? 예, 카카오 5천 마리. 예, 대한민국 인구 5천이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카카오 쓰겠죠. 왜냐하면 한국에 물건을 사거나 한국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카카오 쓴다 그러니까 카카오 쓰겠죠. 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려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겠죠. 마케팅 능력이니까. 예, 그 밑에 거는 뭐 쭉 제가 이메일 뭐 이런 거고요. 예, 또 누구든지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미디어 채널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는 이 채널에 다 계정이 있냐? 있다. 브랜드 계정도 있냐? 있다. 제 브랜드는 뭐냐? 와우인 코리아인데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와우인 코리아를 등록해놓은 적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가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신분증이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개인 전화번호는 신분증 전화번호죠. 인터내셔널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이 개인 전화번호 매우 중요하고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개인 전화번호 8210하고 4자리 4자리 이 전화번호는 고유번호입니다.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디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번호를 하나 가지고 개인 일도 보고 업무로 사용하는데, 제가 또 얘기하면 어디 짭이라는 얘기 들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가게 전화번호가 있고 집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 이제 영업을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를 안 썼거든요. 안 쓰는 시대에 영시작했는데 집 전화번호 딸려. 집 전화번호는 어디서 따야 되냐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기에 가면 비상연락망이 있거든요. 그 비상연락망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번호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회사 명함에 적어요. 그래서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꾸지 마세요. 그래야지 옛날 친구들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꼭 도망갈 사람들은 바꿔야 되겠죠. 옛날 전화번호로 옛날 어떤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한다. 바꿔야 되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가 중요한데 업무용 전화번호와 개인용 전화번호는 두 개를 따로 가지고 뭐든지 돼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통신사가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두 개 번호를 쓸 수 있는 서비스도 왜 두 개 가지고 다니냐. 그런데 아니 그럼 하나 가지고 회사 업무도 하고 개인 업무도 하고 하나 가지고 했는데 직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 주면 되잖아요. 회사 일을 돈이 다 하고는 비싸고 다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따로 가지고 해라. 이 왜 그런가 하면 인증이라는 걸 전부 휴대전화번호로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쇼핑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인증을 계속 해. 근데 전화로 문자가 오면 인증번호 넣고 뭐 해야 되는데 이 내 거 이거 하나에 넣으면
이걸로 그 인증해주다가 볼일 다 봐요. 뭐 아무 때고 제거 쇼핑몰로 하세요, 뭐 하세요 하고 그 협력사들이 우리 회사처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유권은 조금 적어가 있으니까 인증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다른 전화, 그리고 무형 집에 누굴 줘도 거기 누구고 또 문자 온 거 봐. 그거 찍어서 보내. 다 찍어서 보내. 그렇게 일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정도로 쓰는 휴대전화번호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네. 전화번호를. 아니 한 전화에 전화번호 두 개를 써놨지만 그 전화를 전화 따로. 어차피 다른 전화네 그러면 번호가 따로 있으면. 예, 내 주민등록번호로 두 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신용이 좋으면 여러 개지. 통신사가 돈 벌려고 한 사람이 신분이 확실한데 여러 개 가지고 돈을 많이 쓰겠다는데, 통신료 많이 쓰겠다는데 왜 노하겠어? 그러니까 돈 버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누가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돈 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신용이 좋으면 여러 개 줍니다. 연체를 자주 하거나 이런 거. 그런데 오른쪽처럼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앱들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을 제가 토요일 날 빅은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또 재민이가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졌던 됐는데 이씨 뭔 사고가 있었는지 뭐 문제가 있었는지 앱이 없어졌더라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웹은 되거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되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저기 보면 크롬 브라우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챗GPT하고 오른쪽에 크로바. 저건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크롬 브라우저 로그인을 해서 바탕화면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면 광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광고가 없습니다. 단점은 통신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와이파이 잡고 하면 통신비 안 쓰니까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 연결하는 습관을 들여서 쓰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네 가지를 그래서 사용해 볼 추천하고요. 정리한 거고요. 이 챗GPT가 시작한 것이 쉽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그 챗GPT 이거 가지고 논문 작성 이런 게 아주 처음에 인기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그 학생들이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잖아요. 숙제를. 그걸 많이 하는데 사용했어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써 에세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검색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도구들을 또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는 거를 못 쓰게 하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잘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쓰더라도 너가 완전히 소화해서 너 꼴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다시 이렇게 재작성하는데 참고를 해라는 거지. 그대로 내면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로 챗GPT를 사용했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래 직업이다 했어요.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1년이 지난 지금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전문가가 만든 이 GPT, 이 대화했던 그 창을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췌장암 30년 전문 의사면 그런 케이스를 다 입력시킨 그 GPT를 하나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이런 내용을 이 GPT하고 대화해보면서 자기 진단을 해보겠죠. 그래서 야, 너는 미안하지만 췌장암일 확률이 60% 돼. 그러면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자기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다 서비스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프롬프트를 몰라도 쓸 수 있는 필수 도시, 챗봇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로 갔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자동화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그 AI 에이전트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제가 어떤 교육을 한다, 뭔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업무 절차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줘요. AI한테. 그리고 해놓으면 이놈이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내가 하듯이 일을 다 해. 내 컴퓨터에서. 내가 출근해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월요일엔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뭐 한다라고 다 정리를 해서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면 컴퓨터 안에서 인공지능이 돌아다니면서 파일도 찾고 인터넷 검토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가 다 일을 다 해. 관악산에 올라갔습니다. 뭐 메일 오면 메일 관련된 거 찾아서 메일 보내 뭐 이런 다 내가 컴퓨터에서 하는 일은 다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하는 거라고 미리 알려주면 혼자서 하는 것이 AI 에이전트. 이게 올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쓴 것 중에 미리 정리해서 알려주면 제 그 생각에는 누구 일을 인공지능이 잘 알도록 정리해서 인공지능 그 사람 에이전트한테 이죠 사전에 교육시키는 직업이 생긴다라고. AI 에이전트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알지만 내가 하는 거를 비서가 다 하게 비서한테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비서가 다 못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그러면 비서한테 일을 시키는 건 내가 해야 되지만 인공 AI 에이전트한테 그럼 그거를 하루 종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정리를 해서 인공한테 알려주는 그런 컨설팅 직업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간다. 이게 하버드 교수님이 작년 4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쓴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브라우저에다가 이 설치하려면 하는 건데요. 그 밑에 그 영어로 있는 거는 글 잘 쓰는 랭킹. 이게 채팅 나온 게 쏘난가요? 이걸 못한다고 시작할 수 있는 이 방에 두 분들이 바로 쏘라라고.
알려주래요. 소라가 정식으로 대중들이 쓰게 되면 정말 센세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제작에 랭킹에 쫙 올라갈 것 같아요. 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고 토요일 오후에 제가 실습도 했습니다. 1시간 실습을 했어요. 근데 1시간 실습 스마트폰에다가 이 책 이걸 깔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보라. 별의별 걸 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혼자서 뭐 그러면 이 성향이 발동돼가지고 거기다 장난을 해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서 이거 뭐 이러니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얘기하고 삽시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한 이 폰의 앱을 준비한 거는 저는 이거 만들어가지고 쓰고는 있었는데 이걸로만 꼭 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윈도우 PC나 노트북에서 하세요. 그러면 100%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0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행을 가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야 제주도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해줘. 제가 그때는 구글 바드였거든요. 구글 바드한테 물어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다르고 뭐 쫙 비교해 주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한테 자랑했지. 아니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주도도 인구가 얼마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이버 인구를 네이버 검색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에 검색을 안 하고 구글 공지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기 교육을 합니다. 하나. 그 연습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3번 했는데요. 3번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누구를 위한 거냐? 저를 위한 거였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도 하고 줌 온라인도 하고 방송까지 하고 하는 거는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오프라인은 안 하고 줌으로 하고 방송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오프라인, 그 줌 온라인, 방송까지 다 연결을 해서 처음 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 운영하겠다고 하고 제 스스로 익숙해지게 되는데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 땡깡을 나가지고 하필이면 그 첫 입교육을 할 때 그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은 노트북이 불구가 됐어요. 기억이 안 되는 게 지금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기초 교육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그 방에 네. 안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는 오프라인 여기는 입력을 안 하고 이제 온라인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합니다. 아, 저는 이름을 좀 문자 보내드려요. 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문자로 이름하고 아. 컴하고 아마 묻힌 것 같아요. 하시겠네요? 예, 그래, 010-9383-7090 걸로. 예. 그래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AI 분들은 예, 그거를 네네. 그럼 하는 거예요? 치료권은 공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카톡방에 오늘 발표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선생님께 끝나고 자꾸 면담할 때가 있어요? 예. 마케팅에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줄여야 여기 있는 소리가 안 들어가서 조용하게 방해되는. 수고 많으셨어요, 최근 대표님. 예, 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담당자분 사람 알려줄 수 있나요? 담당자가 접니다. 31073 최근 대표님인가요? 아니요, 와우인 코리아 전화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틀렸다.
7090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선생님 시험 방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아주 예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음소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줌에서 네. 멀티 호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뭘 보시고 그러니까 호스트 주고 받고 또 같이 주거니 호스트. 받거니. 제가 가능해서 그거 어디서 근데 그렇죠. 알아요. 네, 뭘 저기 해야죠. 예, 유료를 해야만 그런 거, 기능이 가능한 거죠. 예, 제가 유료 라이선스가 저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걸 응용하려면 유료를 해요. 선생님 저그 유료 그럼 줌을 유료로 사는 건데? 사용하죠. 제가 그러니까 드릴게요. 지금은 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저 드린다 주지 않았나? 응? 안 어이, 네. 뭘 줘? 줌을 쓸 수 있게? 네. 10,000원? 저기 그럼 유료 TV만 쓰시는 거예요? 그치. 한순간에 한 하고 사람 아니 방송을 한순간에 한 사람 유료를 그래 못쓸 거예요. 들어야지만 방송 흡수이 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안 쓰고.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쓴다는 게 아니라 기능을 좀 익숙하게 하고. 나는 이제 줌을 많이 써요. 거의 매일. 그런데 초대하는 거다 이제 다른 분이 하니까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있더라고. 내가 호스트가 그걸 사지 않아서 못하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멀티 호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 만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유료를 써야지 시간 제약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운영해 주시니까 12시간 근데 그 적어주세요. 아, 네. 주시면 안 일단 줄게. 오케이 기다리면 어디로 가는지 가. 기다려. 아니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사실 나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나가 다 기능을 못 써. 네. 다 기능을. 일을 해야 돼서 일을 자, 들어가지고 일해야 돼. 오늘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는 배워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워서 이제 돈을 좀 묶여가지고 좀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그거 왜 선생님 그거 마케팅 하신다는데 왜? 말씀하시죠.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네. 나를 홍보한다는 그 마케팅 의미였고요. 툴을 주신다는 거, 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금은 네. 공부해서 본인이 하세요인데 하라고? 여기 와서 어.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는 거는 그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아니 선생님이 마케팅이라서 나 마케팅 툴을 갖고 있다는 줄 알았어요. 마케팅만 그럴 수 잠깐만. 있는데. 온라인에서 마케팅은 영업을 말해요. 그것도 영업이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네. 뭐 해달라고 돈을 주면 네. 내가 그 할 사람을 네. 찾아서 네. 그걸 하게 해줄게. 이름이 선생님이 연결하시는 그 미팅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맞아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출판 쪽 책판을 여기서 출판사 사장님이고 네. 저긴 출판사 사장님이래. 네.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유튜브에서 출판은 이제 매칭만 해요. 그래갖고 저기는 조금 더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책내죠. 나는 안 내줘. 어, 부담이 돼. 내긴 그러니까 한 건. 부담돼. 예전에 한 달에 한 권씩 어. 그 출판을 남의 했는데 집에 주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 나보고 자소서 쓰래 해준다고. 그래서 나 안 써. 왜? 그래서 있으면 팔려야 되는데 쓰는데 고생만 하고 안 팔리면 이 사람도 고생 나도 고생인데 내가 자소서 쓰냐. 그러니까 자소서감이래. 그래서 안 써. 그럼 나중에 쓸게. 언제? 돈 벌면 그래. 저 사람이 돈 벌었대. 그러면 책 팔린다고 내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책 홍보하고 나가시면 시즌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해야 된다 뭐 어쩐다 뭐 이러는데 인스타그램 시작을 해놨었다가 내 친구 하는 거 보고 질려갖고 나는 할 생각을 안 했거든. 왜 질려? 걔 하는 거 보니까 새벽 1-2시까지 하더라고요. 나도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인스타에서 사람들 들어와서 뭐 그러면 이제 톡페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그 인스타 이제 블로그하고 인스타를 해요. 확실히 이제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또 수강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가르치는 이제 그 그런 거.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네. 어떤 툴이 있는데 그래서 나보고 인스타를 하라는 거야. 하시는 나는 근데 걔를 보니까 난 몸살 나겠다. 못하겠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SNS를 선생님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게 나는 그런 그거를 거지.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직원을 고용 근데 우리 직원을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내 직원한테 그걸 시키면 걔는 또 자기 그런 일 하러 왔다는 건 또 아닌 거야 또 걔는. 예,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명동상인한테 그랬어. 지금 있는 사람한테 SNS 하라 그러면 추가로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하라 그러면 나 안 해요 한다. 왜냐면 자기 개인 타임라인에다가 자기 자기 가게 그걸 하라 그러고 또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가 여기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내 타임라인에 올리면 그게 뽀록 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해. 그걸 그렇게 하는 사장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사장이 모르니까. 그래서 잠깐만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자기 성공한 트라우마에다가 덧붙이려고 그래. 아닌데 중고등학생처럼 이건 다 언론하고 새로 쌓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성질 급하면 서로 싸우는데 이제 이제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2년 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알아서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그 브랜드 계정을 공유해주고 하면 그 문제가 다 없어진다. 왜? 브랜드에도 올리니까 내가 거기 올린 거를 여자친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은 이 직원이 하다가 나갔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보가 됐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계정을 만든 다음에 인스타 계정은 회사 이름으로 했잖아. 네네. 개인 이름을 안 하고. 그럼 직원들 거 얘기하지 마. 내 얘기 안 끝났잖아. 나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들으라고. 내 머릿속에 성공한 트라우마가 이만큼 들어있어. 다른 걸 받아들일 게 10%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언론 엘빈 토플러가 그랬어. 이거 1973년에 엘빈 토플러가 미래 정보와 미래 세계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언론을 해라. 그래서 리런을 하라 그랬어요. 리런. 그걸 이미 50년 전에 했어. 51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계에 딱 맞는 말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지. 지금 12년 전이나 지금 12년 전에 그럴 때 회사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하여튼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권만 줘서 직원을 시켜야 되는데 주인이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는 것도 몰라. 하면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종업원 보고 하라 그래. 그럼 종업원은 내 8시간 알바 시간 중에 안 한다고 알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라 그래. 안 나와. 하다가 짝 다시 구할 때까지 하다가 그냥 같이 계정이 날라가. 그래서 어른들은 요즘 젊은 애들 못 쓰겠다. 그건 2000년에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소셜미디어의 속성을 모르고 일을 시키니까 망하는 건 당연하고 주인이 쇼핑몰 안에 엑셀로 주문 들어온 걸 처리할 줄 모르니까 쇼핑몰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하니까 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난 봐. 남의 쇼핑몰 내 쇼핑몰이 아니 지금 얘기 엉뚱한 얘기잖아. 쇼핑몰 사업자가 쇼핑몰 안에 주문 처리를 할 줄 몰라. 쇼핑몰 사업자가 사장이 돈 주고 직원을 시켜서 하라 그랬어. 그것도 클릭만 하면 그러니까 틀렸다고. 왜냐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모르니까 직원이 어떻게 사기치는 걸 알 수가 있나. 우리도 그런 거 컴퓨터 많이 했었어. 초창기에. 20년 20년 전에 했었는데 20년 전에는 명확히 않았어. 젊은 애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런 대로 할 수 있어. 지금은 저런 소셜미디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사장이 모르니까 저런 거 해야 돼. 그러면 사장이 뻑뻑뻑해. 그거 사장한테 배울 건데 왜 거기 근무해.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마케팅은 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 일단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 마케팅에서 이런 거 갖고 계신 줄 알았네. 있어? 근데 지금 이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깡그리 내가 테스트 주제하고는 별개로 잠깐만,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테스트 베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알라 그러면 나도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해 봤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내가 쇼핑몰 사장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 그러니까는 12년이라는 세월이 갔고 돈도 많이 썼고 별의별 거 다 했고 하다못해 우리 와이프가 내가 밤에 11시에 송어 파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지 알아? 한심하다. 저래서 언제 돈 벌겠나. 근데 저 다 해봤습니다. 고객 콜센터 청소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 우리 아기가 그 송어뼈를 먹어서 병원에서 50만 원 들었어요. 이걸 그 부인이 안 하고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지. 이게 원래는 송어를 손질을 할 때 유럽에서는 필렛이라 그래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뼈를 뽑습니다. 일본은 V자로 이렇게 회칼로 쳐서 뼈를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1kg짜리 대신에 작은 고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들은 그걸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애기한테 손으로 먹이냐? 민물고기를.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 민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볼 때는. 민물고기는 무서운데 애기를 먹여. 송어는 네. 숙주가 없어. 기생충이 생선 산 고기에 갈라 그러면 숙주가 있어야 돼. 달팽이. 근데 송어 양식장에는 농촌수라고 샘물 같은 걸 나오는 걸 가지고 키워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다슬기 같은 중간에서 기생충을 옮기는 게 없어. 그래서 검사하면 없어. 그래서 아니 안 믿는 거지. 안 믿는데 실제로 평창 가면 평창 특산물로 가서 송어회를 먹어. 송어가 지금 주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경험도 있었다. 제가 국내에서 쇼핑몰에 송어회를 처음 판 사람. 그러면서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 쇼핑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부 쇼핑부터 시작했으니까. 3부 쇼핑에는 납품이죠. 납품.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현대 홈쇼핑 잘못한 걸 찾아서 포스팅을 놨어. 심심풀이로. 그게 뭔가 하면 어디야? 지금 여기에 홈쇼핑 그 KBS PD 출신이 홈쇼핑 가서 방송을 해요. 지금까지. 근데 홈쇼핑이 작년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어. 쿠팡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오프라인 쇼핑을 다시 하면서. 근데 쿠팡이 제일 큰 이유일 거야. 물론 예, 쿠팡 네이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홈쇼핑 사장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방송을 소셜미디어 방송을 하라 그러는데 저렇게. 그래서 KBS PD 라방? 그렇지. 그래서 그 홈쇼핑 회사에서 방송하고 있는 KBS PD 출신이 여기 왔어. 이제 2시간 동안 자고 PD하고 있어 얘기했거든요. 결론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팔릴 거니까 컨설팅만 해서 빠지세요. 그래서 그거 매출을 책임지는 본부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못 팝니다. 왜냐면 소셜미디어에도 아까처럼 돈 주고 광고를 해서
이준석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숙제 가정도 만들었던데. 영어 만들기 숙제 가정도 만들었던데. 그건 이제 그걸 들어가서 우리 그때 특수반이에요. 나도 특수반 하고 있어. 특수반까지. 밥 먹으러 갑시다 선생님. 근데 이제 나는 이제는 일단 그 한번 그래서 출판까지 한번 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여기는 2,000명 여기도 백화점 카페가 어떻게 돼? 있어. 네이버 카페가. 그 사람들이 전자책을 내는 사람들이야. 전자책 잠깐 1,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 인지도를 해주세요 선생님. 나보고 가르쳐달래. 근데 나는 출판을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학수 감독님하고 둘이 우리 아마존까지 이제 가는 거야. 그래. 그거부터 이제 그래. 그러니까 그거 다 하면 그 도구도 다 알고 하잖아. 그럼 2,000명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나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커리큘럼이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전체적인